지수로그 함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수입니다. y는 2x제곱이란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개형을 모르니까 대입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0,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값들도 대입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y는 2의 x제곱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는 못하고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렀죠.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y는 2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실제로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 이런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밑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1이 아닐 때만 다루게 됩니다. 밑이 1이면 그냥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가지 형태일 때 각각 지수함수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수함수에서 x에 0을 넣으면 항상 1이 되잖아요. 그래서 0,1을 무조건 지난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프로그램으로 확인했듯이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거, 이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수함수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따라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y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 x제곱, 이 두 개는 서로 y축 대칭 관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이건 뭘까요? 자,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입니다. 따라서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원래 있는 y는 2의 x제곱이 이렇다면 2분의 1의 x제곱은 정확히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거고,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는 이 x축 대칭인 그래프를 제가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대칭 이동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한번 볼 건데, x축 평행이동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만 쭉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포인트는 x축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은 안 바뀌는구나. 그런데 y축 평행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성질이 점근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둔다면 좀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y는 2의 x-3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 함수는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x축 평행이동은 영향을 못 미치고요. y축 평행이동만 변화를 줄 수 있다. 지금 이 함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도 위로 이만큼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점근선이 y는 2라는 것을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점근선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점근선이라는 건 왜 만들어지냐면요, 요 지수 있죠, 5의 3x-4제곱이라는 요 녀석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점근선이에요. 따라서 요 함수의 y값은 6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y는 5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함수에서 앞에 5가 곱해져 있다는 건 그냥 5배를 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수함수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그를 배울 때 이런 성질 기억하시죠? 2의 로그 2의 5는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바꾸고 나면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제곱입니다. 자, 심장 뛰죠? 이게 지금 x 대신에 x 플러스 로그 2의 5가 있다라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함수 전체에 실수가 곱해져 있는 게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통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점근선부터 그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밑이 1보다 큰 그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고요. 조금 정확하게 그리려면 몇 개의 점을 대입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0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 그리고 1 집어넣어 보면 1, 이런 몇 개의 값들을 찍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으로 쭉 연결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활용하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데요.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됐을 때 fx라는 함수를 이러한 지수함수라고 둬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 눈에 잘 보이죠. 1부터 4까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1일 때 최소, 4일 때 최대 가 될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F4, 최소값은 F1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때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따라서 1일 때랑 4일 때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때는 1일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따라 최대값은 G1, 최소값은 G4가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대소비교 관련된 문제 유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보다는 3이 크죠. 그러면 a의 제곱보다 a의 세제곱이 클까요?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다르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2를 대입한 것보다 3을 대입한 게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증가함수이므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2를 대입했을 때랑 3을 대입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때는 2를 대입했을 때가 더 커질 겁니다. 따라서 a제곱이 더 크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수 관련된 식을 대소 비교할 때는 역시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상황이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것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x보다 y가 크다면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이제 나눠서 상황이 펼쳐지는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ax제곱보다 ay제곱이 크고요. a가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밑이 같을 때는 밑의 범위에만 주의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밑을 통일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의 밑이 같아졌으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큰 게 크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밑을 3분의 1로 통일하면 역시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때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5의 3분의 1제곱과 6의 3분의 1제곱을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5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해서 5가 되는 거. 6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해서 6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6의 3분의 1제곱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일 때부터는 조금 헷갈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분수꼴이 있을 때는 요렇게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모가 더 크다는 거 아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데 헷갈린다. 그러면 나눠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똑같으면 묶을 수 있다는 거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5분의 6의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y는 5분의 6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3분의 1을 대입하면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왼쪽에 지금 써놓은 복잡한 분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는 5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제 지수함수가 끝났습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론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입니다. 우선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란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x는 로그 a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소름인데요. 여기서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이게 바로 로그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x를 y로, y를 x로 바꾼다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고 있죠. 이 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게 바로 y는 로그 2의 x라는 로그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로그 2의 x라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처럼 생겼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가 로그 2x라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로그 2분의 1x의 그래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정리해보면 지수함수처럼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역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함수 때처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가 0,1이라는 점을 지났듯이 로그 함수는 항상 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됩니다. x에다 1 집어넣어보면 y값이 0이 되기 때문이고요.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다 알아봤으니까 이 로그 함수를 대칭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2분의 1x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y는 로그 2분의 1x를 살짝 바꿔보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함수의 관계는 x축 대칭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로그 2의 x와 로그 2분의 1x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다시 말하면 로그 2의 x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로그 2분의 1x라는 함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런 함수를 살펴볼 건데, 이 함수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y축 대칭 이동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로그에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y축 대칭을 시킨 함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보면 이게 바로 y는 로그 2의 x였죠.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한 것이 바로 y는 로그 2분의 1x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y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이동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y는 로그 2의 x-3 플러스 2라는 이러한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는요, y는 로그 2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죠. 이 상황을 일단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로 제가 그려 놓았는데요. 이거를 먼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1,0이 4,0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원래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점근선도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위쪽으로만 이만큼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2를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이때는 점근선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평행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즉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바뀌지 않지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그대로 같이 따라온다 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부터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점근선을 빠르게 구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만 더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면 결국 로그 함수는 진수가 0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근선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그 순간을 찾으면 그게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1이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게 그냥 바로 점근선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왼쪽 문제에서 적용해 보면 이 진수 부분 x-3이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구나. 따라서 x가 3이다 라는 점근선을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그 함수를 간단하게 활용하는 최대 최소 대소 비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수 함수 할 때 최대 최소는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니까 최대 최소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봤었잖아요. 로그 함수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니까 당연히 1일 때가 최소, 4일 때가 최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그냥 최대값은 F4, 최소값은 F1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였던 거고요. 지수함수 때와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때는 반대로 1일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를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G1, 최소값은 G4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번엔 대소비교 문제인데요. 사실 지수함수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 때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밑이 같을 때는 x보다 y가 크면 이 로그 함수라는 게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지수함수 때와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수가 같을 때 로그끼리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5와 로그 3의 5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밑이 같을 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밑변환을 일단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5는 그냥 로그 2분의 로그 5, 로그 3의 5는 로그 3분의 로그 5 이렇게 쪼개버리고요. 여기서 로그 5라는 게 지금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로그 2와 로그 3만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수가 같을 때는 그냥 밑변환공식 써서 간단하게 풀면 된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 로그 함수가 역함수라는 이야기를 아까 전에 좀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y는 로그 ax라는 로그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지수 함수를 x는 y로 y는 x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게 바로 로그 함수가 됐던 거니까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의 성질과 연계되어서 이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그 성질들을 좀 되살려 보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 역함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역함수의 유명한 성질인데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f가 증가할 때, 증가함수일 때 가능하다. 증가함수가 아니면 아닐 때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형식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겠지만 역함수와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y는 x 위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와 y는 x 또는 역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서 답을 구해주면 마찬가지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 거고요. 이게 증가함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감소하는 지수함수와 역함수를 그려놓은 거죠. 이때 교점이 y는 x에도 있지만 y는 x 밖에도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증가할 때만 써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성질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역함수와 평행이동 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원래 있던 지수함수 y는 2x제곱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건데요. 역함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요거를 딱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 함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역함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평행이동을 하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여전히 역함수 관계가 되는지를 사실은 빨리 구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이런 지수함수의 역함수도 이 관점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수함수는 y는 2x제곱을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역함수는 y는 로그 x를 반대로 x축 방향으로 5,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따라서 주어진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5 플러스 3이라고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질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함수 관련된 내용은 다 정리를 해봤고 이제 이 함수를 활용한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에 미지수 x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fx는 로그 a, b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유형은 오른쪽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이렇게 밑이 똑같을 때입니다. 밑이 똑같을 때는 결국은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면 지수함수가 사실은 1대1 함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a의 fx제곱이 여기 있으면 fx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a의 fx와 a의 gx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gx도 그냥 무조건 fx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렀던 거고 따라서 만약에 밑이 똑같은 지수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지수끼리도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밑이 똑같은 지수 방정식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서 부등식 문제로 바꾼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FX제곱이 AGX제곱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대소비교를 할 때도 사실 해봤던 부분인데요. A의 fx보다 A의 gx가 크다면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fx보다 gx가 크다. 즉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밑이 똑같은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 일단 밑을 같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시도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밑만 같다면요, 무조건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과 4의 x-7제곱이 같다면 이걸 풀 때는 당연히 밑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럼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도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는 순간 x의 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푸는 방법 두 번째는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로그의 중요한 성질이 지수에 있는 거를 앞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간단한 방정식 부등식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이걸 보는 순간 그냥 로그 2를 둘 다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로그 2에서 하는 답이 2니까 위에랑 똑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 치환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지수함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이 생긴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x제곱은 125분의 1이다. 기본적인 접근은 밑을 통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을 5로 통일시키면 결국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통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으로 통일해 주고요. 우변은 81을 3의 4제곱으로 바꿔서 둘 다 밑을 3으로 통일해 주게 되면 결국 지수끼리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밑이 3인 거로 딱 쓰는 순간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답은 x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밑을 통일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을 둘 다 2로 통일하고 나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x보다 3x-3이 크다. 즉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이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역시 밑을 통일하는데요. 일단 5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밑을 5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5의 마이너스 3x가 5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보다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치환하는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3의 x제곱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왼쪽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머지를 쭉 한번 써서 생각을 해보면 3의 x제곱이 여기 있는데요. 결국은 3의 2x제곱도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했듯이 3의 x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치환하는 순간 이 치환한 t라는 문자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치환한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2차 분호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되는 것이고 3t-1 곱하기 t-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t 대신에 3의 x제곱을 대입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요렇게 답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로그 a fx가 b다 라는 형태의 로그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fx는 a의 b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입니다.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같다라는 건데요. 지수함수에서 했듯이 로그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부등식인데요. 지수 부등식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처럼 로그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다뤄봤고, 그러면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지수 때와 마찬가지로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같게 만들어라.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드는 순간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실수는 로그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왼쪽에서 다뤘던 1번처럼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해도 되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을 특히나 결정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실수로 로그로 바꿔서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태는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이때는 지수와 다르게 로그라는 함수의 값은 그냥 실수 전체가 다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특별한 t의 범위는 붙지 않고 대신에 진수 조건만 주의하면 되겠죠. 사실 진수 조건은 이럴 때만 주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항상 밑과 진수의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 밑과 진수의 조건을 주의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왼쪽에 있는 1, 2, 3번의 답은 이렇게 써주면 안 됩니다. 사실 주어진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보는 순간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진수들이 다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3번도 요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로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실수는 로그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를 보는 순간 로그 3의 3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다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x-1은 9니까 x는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진수 조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5를 대입해 보면 실제로 0보다 크죠. 2번입니다. 두 개의 로그가 같은데 이미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따라서 빠르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수는 로그로 바꿔라. 그러면 이때 밑이 1보다 큰 로그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이 0.7로 똑같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x는 우변으로 넘기고 실수만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밑과 진수의 조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푼 문제들로 다 따져볼게요. 자, 일단 이게 0보다 크면 x가 2분의 1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1번은 정답. 2번도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x가 3이면 둘 다 0보다 큰 게 만족하니까 그냥 정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오른쪽에 있는 1번 문제는
2x-3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2분의 3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x가 2분의 3보다 크고 원래 있는 정답 x가 6보다 큰 거니까 공통범위가 그냥 x가 6보다 큰 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4번은 이게 둘 다 이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분의 5보다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통된 범위는 일단 x가 3분의 5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종합해보면 실제 정답은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진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각함수를 또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